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제 16차시 선택학습, 그 중에서도 이제 수필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학생 권선생 생생국어 채널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고은중학교 교사 권승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는 천재교육에서 제공하고 있는 중학교 국어 2-1 노미숙 선생님이 쓰신 중학교 국어 2-1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까지 흙을 받고 싶다, 문정희 작가의 흙을 받고 싶다를 토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수필에 나타난 글쓴이의 감점을 함께 파악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수필에 나타난 글쓴이의 감점을 파악해 보면서 흙, 자연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바탕으로 흙의 소중함과 가치를 전하는 수필을 함께 읽어보았죠. 그랬을 때 글쓴이는 흙놀이를 하는 아이를 나무라는 아이 엄마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끼고 동시에 증조 할머니와 지내며 흙놀이를 즐겼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문명의 이기를 누리지만 정서는 삭막하게 메말라가는 현대사회에서 흙을 가까이 함으로써 훈훈하고 따뜻한 정서를 회복할 수 있음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이어서 다음 부분 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부분은 증조 할머니와 지내면서 흙놀이를 즐겼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과거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자, 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가까운 고층 아파트에 살다 보니 흙을 가까이 할 기회가 적어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정리를 해보면, 자, 손바닥만한 땅이 마당이라도 있는 주택으로 주거지를 옮기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도 결국 아파트의 편리함에 젖어 다시 주저앉기 때문이다. 결국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시피 마당이 있는 주택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마당이 있는 주택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렇죠. 아파트의 편리함 때문이죠. 결국 아파트의 편리함에 젖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부분이 나타내는 바는 결국 마당이 있는 주택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근래에 들어선 마음까지도 시멘트 벽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근래 들어서는 마음까지도 시멘트 벽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어떤 거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을까요? 마음까지도 시멘트 벽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삭막하게 메마른 마음을 무엇에 빗대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시멘트 벽에 빗대어 표현함.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마음까지도 시멘트 벽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삭막하게 메마른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증조 할머니 사례와 같이 우리는 콘크리트 바닥에, 그러니까 시멘트 바닥에서 놀았어요? 아니면 흙 바닥에서 놀았어요? 흙에서 놀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서는 마음까지도 시멘트 벽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다. 결국 삭막하게 메마른 마음, 요 메마른 마음을 시멘트 벽에 빗대어서 표현하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비유는 삭막하게 메마른 마음을 어떻게 빗대었는지 바로 시멘트 벽이었습니다. 자, 5년 동안 아파트 통로에 사는 아주머니와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도 가벼운 목례를 하는 것 정도가 고작이고 서로 왕래해 본 적 없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 검정 고무신 같은 거 보신 적 있나요? 그랬을 때 학교가 끝나면 꼭 우리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웃집에 가서 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놀고 있죠. 반면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대부분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이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아파트 옆동에 사는 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얼굴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5년 동안 한 아파트 통로에 사는 아주머니와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도 가벼운 목례를 하는 것 정도가 고작이고, 그리고 서로 왕래해 본 일 없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쓴이는 어떤 점을 나타내는 걸까요? 그렇죠. 이웃 간에 정을 나눕니까? 나누지 않습니까? 정을 나누지 않는 삭막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웃 간의 정을 나누지 않는 삭막한 모습을
5년 동안 한 아파트 통로에 사는 아주머니와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도 가벼운 목례를 하는 것 정도가 고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이 바로 결말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본문에 대해서 보면서 이제 할머니, 증조 할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흙놀이를 즐겼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본문이 있었다면 여기서부터는 하늘과 가까운 고층, 여기부터는 결말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부터는 이제 결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결말을 어떻게 마무리 짓는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의 절반 이상이 흐르는 물로 덮여 있음에도, 그쵸? 지구의 절반 이상은 흐르는 물로 덮여 있죠. 그랬을 때 수구라 하지 않고 지구라 칭한 것도 흙이 생명이 모태이기 때문이 아닐까. 무디어진 심성을 깨우치는 건 자연과 가까이 하는 일이 아닐까 싶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무디어진 심성. 무디어진 심성을 깨우치는 건 자연과 가까이 하는 일이 아닌가 싶다. 결국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 이웃집, 아파트에 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는데 이런 무디어진 심성을 깨우치는 방법은 바로 무엇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자연과 가까이 하는 것. 결국 이 부분이 바로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디에 나타나 있다고요? 그렇죠. 이 무디어진 심성을 깨우치는 건 자연과 가까이 하는 일이지 않나 싶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말 부분은 어떠하냐면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흙과 멀어지고 이웃과도 왕래합니까? 왕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왕래하지 않죠. 이웃과도 왕래하지 않는 오늘날의 생활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현재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현재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흙과 멀어지고 이웃과도 왕래하지 않는 우리는 오늘날의 생활을 염려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현재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몇 가지 제시해보고자 그래요. 마치 여러분들이 저번 날에 흙과 관련된 글쓴이 생각이 잘 드러나는 표현 세 가지가 있었죠. 흙냄새가 향기로운 아파트 정원, 요게 첫 번째. 두 번째로 아파트 내에서 그나마 흙냄새 나는 곳이 있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요게 두 번째. 세 번째로는 흙놀이도 자연을 알게 하는 상공부인데 요게 세 번째였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흙과 관련된 글쓴이 생각이 잘 드러나는 표현이 여기 있었죠. 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제시하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엄마 손에 이끌려가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글쓴이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엄마 손에 이끌려가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글쓴이는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아까 시작 부분에 있었죠. 그 엄마가 아이를 이끌어가면서 뭐라 얘기했냐면 더러운 흙을 만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글쓴이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바로 안타까움과 그리고 씁쓸함을 느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교재 57쪽입니다. 왠지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바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딱딱함으로부터 해방된 것 같은 그 기분을 아이들은 느꼈을 터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이 흙놀이 하는 거에 대해서 좋아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죠. 그런데 기성세대의 고집, 엄마 손에 이끌려가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기성세대의 고집이 아이들이 감성을 짓누른다 생각하니 왠지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바로 안타까움과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더 제시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마음까지도 시멘트 벽을 닮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마음까지도 시멘트 벽을 닮아가고 있는 것.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편리함과 문명이 이기에 젖어 딱딱한 시멘트 벽처럼 마음이 삭막하게 메말라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편리함과 문명이 이기에 젖어 딱딱한 시멘트 벽처럼 마음이 삭막하게 메말라가고 있다는 의미를 마음까지도 시멘트 벽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이렇게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해서 수필 흙을 밟고 싶다, 문정희 작가의 흙을 밟고 싶다를 간략하게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이 책의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함께 보죠.
흙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글쓴이와 그리고 또 글쓴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글쓴이와 글쓴이의 증조할머니. 글쓴이와 글쓴이의 증조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흙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죠. 흙을 만지며 노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흙을 만지며 노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반면에 어떤가요, 여러분들? 글쓴이와 글쓴이 증조할머니와 반대되는 어른, 바로 누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아이 엄마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이 엄마 같은 경우에는 흙을 만지며 노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결국 글쓴이와 글쓴이 증조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흙을 만지며 노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반면 아이 엄마의 경우에는 흙을 만지며 노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다른 곳에서도 나타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흙을 무엇이 근원으로 여길까요? 그렇죠. 흙을 생명의 근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이 엄마 같은 경우에는 흙을 어떻게 평가했어요? 아이가 흙을 자꾸 만지고 있으니까 더럽다라고 얘기했죠. 바로 흙을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핵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흙을 만지고 싶다를 핵심 정리해보도록 하죠. 자, 핵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래는 수필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에 쓰인 글이죠. 여러분들 이게 조선시대 때 쓰인 글일까요? 아파트가 나오는데 그럴 리가 없겠죠. 그랬을 때 이거는 현대 수필입니다. 그랬을 때 성격 같은 경우에는 교훈적이고 희상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때 주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흙, 자연의 소중함과 가치에 대해서 이 주제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특징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과거를 회상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흙에 대한 대조적인 관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흙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글쓴이와 글쓴이의 증조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흙을 만지며 노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반면에 아이 엄마 같은 경우에는 흙을 만지며 노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핵심 정리해봤을 때 흙에 대한 대조적인 관점이 나타난다는 것, 대조적인 관점이 드러난다는 것을 통해 이 작품을 함께 핵심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흙을 받고 싶다의 내용 전개에 대해서도 함께 보도록 하죠. 이것이 내용 전개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부분이 나온다 그랬어요. 바로 현재, 맨 처음에 현재로 시작합니다. 현재에서 현재에서 요 글쓴이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죠? 글쓴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아파트 정원에서 흙장난을 하는 아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정원에서 흙장난하는 아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죠. 뿐만 아니라 흙놀이를 하는 아이를 야단치는 아이 엄마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쓴이는 두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에서, 그러니까 시작 부분이었죠. 이 현재 같은 경우에는 서두에서 아파트 정원에서 흙장난하는 아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흙놀이를 하는 아이를 야단치는 아이 엄마를 보는 것 또한 하고 있죠. 그랬을 때 과거는 어떻습니까? 이제 과거 이야기로 넘어가죠. 글쓴이 어린 시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이랬을 때 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증조할머니와 지내며 흙놀이를 즐겼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죠. 바로 여러분들 이 회상이라는 단어 저번에 배워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배웠죠? 그렇죠. 여러분들 엄마 걱정, 기영도 시인의 엄마 걱정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바로 어른이 된 화자가, 어른이 된 말하는 이가 어린 시절의 나를 떠올리면서 회상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그때 배워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증조할머니와 지내면서 흙놀이를 즐겼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죠. 그랬을 때 이 과거 이야기를 한 이후에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이제 결말이 되는 거죠. 흙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줄어들고 있죠. 흙을 가까이 할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오늘날의 상황에 대해서 뭐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나요? 그렇죠.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이 흙을 밟고 싶다 이 내용 전개는 현재, 과거, 현재로 이루어지는데 현재에서는 아파트 정원에서 흙장난하는 아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흙놀이를 하는 아이를 야단치는 아이 엄마를 보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과거에서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렇죠. 과거에서는 증조할머니와 지내면서 흙놀이를 즐겼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흙을 가까이 할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오늘날의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럼 학습 활동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활동 진행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교재로는 몇 쪽을 펴시면 되냐면 교재로는 60쪽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60쪽 학습 활동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60쪽 학습 활동. 자, 글쓴이는 학창 시절 신학기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생각해 보자. 정리해 봅시다. 자, 그래서 이 글쓴이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이 글쓴이가 어린 시절에 증조할머니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걸 정리해 보는 것이 바로 요 1번 활동이 되겠습니다. 글쓴이가 어린 시절 증조할머니와 지내며 어떤 경험을 했는지 적어 봅시다. 글쓴이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증조할머니랑 지내면서 어떤 경험을 했나요? 그쵸? 흙이 질펀한 마당에서 날이 어두워지도록 흙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흙을 가지고 놀다가 어떻게 됐어요? 흙을 만지다가 나뭇가지에 찔려 상처가 나도 흙을 뿌리는 것으로 치료를 대신했죠. 결국 이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작품에 나타난 글쓴이 경험을 파악해보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글쓴이가 회상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증조할머니 댁에서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여러분들이 함께 정리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두 번째, 글쓴이 증조할머니가 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그쵸? 흙이 사람을 이롭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흙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치료하는 이로운 기운이 있다고 그러죠. 흙에 사람을 치료하는 이로운 기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흙이 무엇이 근원일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생명이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흙을 바라보는 증조할머니 관점을 여러분들이 파악해보는 활동을 해보았는데 글쓴이가 서술한 증조할머니의 행동과 태도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러면은 글쓴이의 관점을 정리해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글쓴이가 있고 아이 엄마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글쓴이의 생각과 글쓴이가 서술한 아이 엄마의 행동을 바탕으로 각 인물이 흙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 엄마가 흙을 만지는 아이를 야단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흙을 더럽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글쓴이 같은 경우에는 흙 장난을 하는 동네 꼬마들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 아이 엄마 같은 경우에는 어떻나요? 흙을 만지며 노는 아이를 야단치고 그리고 못마땅해 했습니다. 못마땅해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관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흙을 만지며 자유롭게 노는 것을 글쓴이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렇죠. 흙을 만지며 자유롭게 노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흙을 통해서 자연을 배울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이제 아이 엄마 같은 경우에는 흙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죠. 결국 흙을 만지며 노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죠. 부정적으로 바라봄. 뿐만 아니라 흙이 몸에 닿으면 어떻게 된다고 여겨요? 그렇죠. 묻으면 안 된다고 여기죠. 몸에 묻으면 안 되는 깨끗한 것, 더러운 것으로 여김. 그래서 이 아이 엄마 같은 경우는 흙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흙이 몸에 묻으면 안 되는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활동을 함께 보도록 하죠. 글쓴이의 관점을 반영하여 다음 기사에 댓글을 달아보자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로는 61쪽에 보면 이 신문 기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흙을 바라보는 글쓴이의 관점과
글쓴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반영하여서 여러분들이 기사에 댓글을 달아보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쓴이 관점에서 흙 놀이터가 우레탄 바닥으로 대체되어가는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여러분들이 고민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신문 내용을 잠깐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기사를 함께 보도록 하죠. 최근 자연 친화적 환경과 관련된 수요는 늘고 있지만 지역에 조성된 공원 대다수가 무엇으로 포장되고 있대요? 그쵸? 블록 등으로 포장되고 있다. 어린이 공원 역시 흙 놀이터가 우레탄 바닥으로 대체되어 아동들이 자연과 가까이 동떨어진 환경에서 자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보는 겁니다. 단 여러분들이 관점일까요? 글쓴이 관점일까요? 그렇죠. 글쓴이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요거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선생님 댓글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그랬을 때 주변에서 흙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늘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점점 줄어드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요 글쓴이 관점이라 그랬지 여러분들이 관점이 아니에요. 글쓴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았을 때 글쓴이 같은 경우에는 이 흙 자연이 없어지는 것을 점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흙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흙과 가까이 할 기회가 점점 적어지는 것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글쓴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흙이 없는 공원이나 놀이터에서는 생명의 경이로움, 가슴으로 느낄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댓글을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요 글쓴이 관점에서는 요 기사에 대해서 점점 우레탄 바닥으로 바뀌어가서 아이들이 자연과 동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혹은 아쉬워하는 안타까워하는 댓글을 달도록 하겠죠. 자, 그래서 흙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생각을 짧게 글로 쓰고 친구들과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해보는 활동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그랬을 때 흙의 의미나 가치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고서 글로 표현하고서 친구들과 나눠보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이 코로나19가 점점 잠잠해지면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쓴이 관점이나 생각이 여기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쵸. 고민해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생각, 나의 생각을 짧은 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생각을 글쓴이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정리하여서 짧은 글로 표현해 본 다음에 친구들과 함께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자라면서 흙장난을 하거나 흙을 만져볼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데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면서 어렸을 때 느꼈던 흙 냄새와 흙의 부드러운 감촉이 떠올라 다시 흙을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랬을 때 이 기회가 점점 줄어들었다는 거. 결국 흙을 직접 만져볼.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 흙을 만지면서 자라는데 자라면서 흙장난을 하거나 흙을 만져볼 기회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도시로 이사를 나가게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면서 이 글쓴이 글을 읽으면서 어렸을 때 느꼈던 그런 흙 냄새와 흙이 부드러운 감촉이 떠올라서 다시 흙을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흙을 만져보고 싶다. 그러니까 흙을 밟고 싶다라고 하는 요 수필을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떤가요? 글쓴이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에 대해서 댓글도 달아보고 이런 활동들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그렇죠. 글쓴이가 흙을 바라보는 관점과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이 수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그렇죠. 표현이라든가 혹은 이 수필의 내용을 통해서 글쓴이의 관점과 생각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흙을 바라보는 글쓴이의 관점이 잘 나타나는 표현도 여러분들과 아까 세 가지를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따라서 글쓴이의 관점을 글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의 관점, 다른 인물의 관점은 누구였죠? 그렇죠. 아이의 엄마, 곱슬머리 아이의 엄마였죠. 그랬을 때 글쓴이는 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반면에 아이 엄마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인물의 관점과 비교하면서 작품을 함께 감상해 보았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총 16차시로 해서 선택학습을 모두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마지막 17차시로서 함께 만나보면서 여러분들과 이 대단원을 마무리해보고 그뿐만 아니라 창의 융합 수업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았고 이 영상은 학생 권선생 생생국어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